이어서 263쪽에 있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지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지표는 전부 이익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거고요.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영업이익률. 주당 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을 발행한 주식수로 나눠주면 한 주당 수익이 얼마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바로 수익성을 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수익이 나는 기업이냐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것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실제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대기업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9시 뉴스로 발표를 하죠.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가 어땠다, 하이닉스는 어땠다, 이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당 순이익은 주주가 자기 몫이 얼마인가, 내가 보유한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수. 거기다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 주식수를 곱하면 만약에 이익을 전부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면 내가 얼마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을 전부 다 배당을 하는 기업은 이렇게 많지 않죠. 당기순이익의 일부분을 배당을 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자 보상 비율이 있어요. 이자 보상 비율. 자, 이자 보상 비율의 공식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영업이익,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성과인 영업이익이 1년치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100%가 되는데 100%보다 커야 됩니다. 100%보다 커야 돼요. 즉 1보다 커야 된다. 만약에 그 이자 보상 비율이 100%가 안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영업의 비용인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기업의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보상 비율이 100이 안 되는 기업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좀비라고 하는 좀 나쁘게 표현하는 방식인데,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에서 좀비 기업을 검색해 보면 이자 보상 비율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비 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기업. 기업이 능력이 안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 창출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세금을 내면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내잖아요. 이익이 나야. 법인들이 이익을 못 내면 세금 내지를 않습니다. 법인세를 내질 않죠. 그럼 고용은 창출이 되는데 고용 창출도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이익 내지 못하면 나중에 퇴직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이자 보상 비율이 100이 안 되는 기업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리해야 되는 기업을 다른 표현으로 조금 나쁜 표현인 듯 합니다만은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좀비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공식은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그 공식을 보고 그대로 조회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1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재무상태표로 조회해서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공식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유동 비율은 이렇게 구한다 하고 이렇게 공식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숫자는 이제 우리가 조회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시험 보실 때는 이런 손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에 참여할 수가 있죠. 손 계산기로. 그런데 귀찮으시면 그냥 이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를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세요. 자, 전기분의 질문을 했습니다. 전기분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라. 전기분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먼저 찾아야죠. 유동자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1억 2,137만원. 자, 이 숫자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전기분 유동자산이 입력된 요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계산기라는 메뉴가 네 번째 보일 겁니다.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계산기 팝업 창이 뜨는데 1번 여기 금액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금액 추가 이걸 누르면 1번 줄에 아까 그 유동자산이 입력이 돼요. 자, 2번 줄은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인 삭제 왼쪽에 라인 삭제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밑에 빈 줄 하나는 없어지고 여기 C가 부호예요. 부호. C가 부호인데 이걸 나누기로 바꿔줍니다. 여기 F를 클릭하면 나누기가 됩니다. 자, 나누기 한 다음에 유동부채를 찾아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여기죠. 유동부채 여기. 전기분 유동부채 그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현재 금액 추가. 그러면 여기에 써지죠. 자, 이제 세 번째 입력해야 될 것은 먼저 부호는 곱하기로 바꿔야죠. 네, 여기 D가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100을 곱해야죠. 네, 여기다 1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네, 그러면 밑에 결과값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표기 방법은 기본적으로 소수는 버리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8%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 128%가 답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8% 우리 수행 결과하고 똑같이 나왔죠. 종료 단추 눌러주면 닫아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기를 쓰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 당기의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계산하라. 그러면 손익계산서 한번 가볼까요? 손익계산서. 당기 거를 물어봤죠. 당기는 여기가 당기예요. 자,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공식은 시험에서 알려줍니다.
자, 그럼 매출 총이익 여기 6705000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역시 계산기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건 1번 줄에 자동으로 입력됐네요. 예, 좋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부호를 선택합니다. 나누기. 그러면 여기 나누기가 들어갔죠. 그리고 숫자는 이제 매출액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럼 매출액이 이 자리에 있죠. 단기분이니까 110-550-000 여기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에 여기 부호를 이제 곱하기로 바꿔야 되죠. 네, 곱하기로 바꾸고 100 입력해요. 100.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럼 밑에 결과값 나왔죠. 예,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60%가 답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 수행 2번의 결과를 보면 60.6%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소수 첫째 책까지 구했다? 그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고쳐볼까요? 자릿수 1 표기 방법 자릿수 1 어휴 닫아버렸네. 닫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 나누기 매출액 엔터 치고 현재 금액 추가 곱하기 100인데 자릿수는 소수 1 버림이 아니라 버림 그대로 버림 그냥 그대로 두고요. 자릿수 1로 여기 바꿔주시고 여기 버림 클릭하시면 60.6 나오죠. 예,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 할 때 이렇게 자릿수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하고 똑같죠. 다음에 수행 3번도 한번 해볼까요? 당기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 단기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고 발행한 주식수는 만주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계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당 순이익을 물어보면은 계산기 쓰는 것보다 메뉴를 쓰는 게 더 빨라요. 예, 어떤 메뉴를 쓰느냐 하면은 손익계산서를 연 다음에 기능모음이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기능모음이라는 메뉴에 가면은 계산이라는 항목 안에 주당 손익의 계산이 있어요. 이걸 쓰면 더 편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당기 순이익이 단기 전기께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식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만주라고 그랬으니까 단기 이미 들어있네요. 근데 실제로 아마 미리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능모음에 주당 순이익에 여기 주식수는 우리가 입력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 주당이익이 바로 계산되죠. 그래서 계산기 쓰는 것보다 더 빠르죠. 이게 4,745원. 만약에 전기분 거를 문제를 냈다. 그러면 여기 전기에다가 여기 발행한 주식수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단기분 거를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정보 분석에 관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출제 예상 평가 문제, 또 이게 다 조회 문제인데요. 방금 계산하는 문제는 했으니까 3번, 4번, 5번은 생략하고 266페이지에서 1번, 2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4번, 5번처럼 시험에 나와요.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분석에 관한 문제,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당좌 비율은 전기분 당좌 비율은 얼마인가 하면서 이렇게 공식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이게 공식 다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3, 4, 5번처럼.
자, 그러면 1번과 2번만 여기서는 해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서 24년 중 보통 예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월은 몇 월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계정 원장의 보통 예금이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지 않습니까? 대변 금액이 가장 큰 월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 가보겠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들어가신 다음에 보통 예금을 찾아보세요. 왼쪽에 세 번째 계정 과목이 보통 예금이죠. 103번. 거기 클릭하시고 감소는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대변의 금액이 가장 많은 달. 2월이고 2월이죠. 2월. 그래서 답이 2월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시험 볼 때는 마우스로 1번을 클릭하면 답안이 작성돼요. 이런 사지선다요.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12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와 잔액을 기록하시오. 여기 코드는 거래처 코드를 말하는 거고 잔액은 숫자죠. 자, 거래처 원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12월 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날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뒤에 날짜도 그냥 엔터로 치면은 뒤에 날짜가 12월 말일이 자동으로 입력돼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에서는 외상 매입금을 검색해 주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251번이죠. 거래처 분류에서는 전체 거래처 중에서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분류는 그냥 엔터를 쳐서 처음부터 끝이 되도록 그냥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모두 세 군데가 나타나고요. 잔액을 보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4,500만 원인 거래처죠. 그래서 코드는 이걸 복사해야죠. 거래처 코드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곳에다가 커서를 놓고서는 컨트롤 V 즉 01002라고 코드를 입력해야 되고요. 코드를 답안으로 입력할 때는 앞에가 0이라 하더라도 생략하면 안 되고 0까지 다 코드는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숫자는 앞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코드라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문자라고 생각하시고 0도 다 답안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잔액은 여기 있는 거죠. 잔액은 4,500만 원을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도 배웠고 전표 입력, 그 다음에 지금 해본 여러가지 장부, 자금관리, 전표관리, 그 다음에 결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부속서류, 세금계산서 발급, 그 다음에 장부 마감까지 3일 패션을 통해서 FAT 1급 수준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제4부에서는 합격 확신 문제풀이라고 해서 유형별 연습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거 1번, 2번 같은 3, 4, 5번 안 되나요? 3, 4, 5번도 해볼까요?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 4, 5번 저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 유동자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은 당좌 비율이다. 전기분 당좌 비율은 얼마인가? 요게 문제죠. 전기분 당좌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하라. 그리고 공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라는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실제 시험도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아까 우리 열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자, 그 계산 공식대로 당좌 자산을 찾아갑니다. 전기분 거를 물었기 때문에 전기 거에서 찾아야 돼요. 당좌 자산은 상단에 있습니다. 110 870 000 이거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1번 금액을 클릭한 다음에 현재 금액 추가해서 입력하시고 빈줄 하나가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라인 삭제해서 빈줄 지워버리시고 나누기로 부호를 바꾼 다음에 유동부채를 찾아가야죠. 밑으로 내려가야 있습니다. 여기 있죠. 유동부채 9466200 그 숫자를 클릭한 다음에 현재 금액 추가 그런 다음에 부호를 곱하기로 바꿔요. 마우스로 이거 클릭하고 100을 넣어줍니다. 엔터 치면은 표기 방법 버림했고 결과가 117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서 117이 있는 부분이 3번이죠. 마우스로 3번을 클릭해주면 된다. 4번도 해봅시다.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이 1년에 몇 번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전기분 총자산 회전율은 얼마인가?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자, 총자산 회전율의 공식을 보면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이고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클릭을 하시고 전기분의 총자산 회전율을 물어봤으므로 전기분의 매출액을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1번에 들어갔죠. 그 다음 부호를 나누기로 바꾸시고 자산을 입력해야 돼야 되는데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있으므로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 중간쯤에 자산 총계 이거죠. 199952000을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를 눌렀더니 이 금액이 아니고 계속 매출액이 입력됐을 거예요. 자, 라인 삭제하시고 여기다가 이 숫자를 이렇게 두 가지 양식을 볼 때는요. 하나는 수동으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99952000은 수동으로 직접 타자를 해 주셔야 돼요. 199952000 엔터 치시고 부호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100 그리고 엔터 하시면 200 아니 곱하기 100이 아닌데 맞아요. 네, 맞네요. 네, 250 2.5회전 했다는 얘기죠. 250%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에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도 해볼까요?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비율이다.
당기분 영업이익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클릭하시고 당기분에서 영업이익을 찾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 다음에 있는 이익이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50453-285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1번 금액에 입력됐죠. 자, 부호를 나누기로 바꾸고 매출액으로 올라갑니다. 매출액은 저 위에 있습니다. 110-550-000 여기를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 부호를 곱하기로 바꿉니다. 100 엔터를 칩니다. 그럼 밑에 45라고 결과값이 나왔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5번의 답은 2번이다. 그래서 2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면 돼요. 2번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정보 분석하는 것은 시험에서 아주 쉬운 문제로 맨 뒤에 두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4부 유형별 연습 문제라는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유형별 연습 문제의 앞부분은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이 이론의 그 실무 이론은 여러분들 그 온라인 수업을 받을 때 다 풀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문제로 제가 정리 문제라고 해서 풀이를 했어요. 전부 다 풀이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이론 문제는 유형별 연습 문제는 여러분 온라인 수업할 때 동영상에서 풀이했던 그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풀어보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쭉 이론이 끝날 때까지 넘겨보면은 321쪽이 나옵니다. 320쪽까지가 이론이에요. 이론 문제. 자, 그러면 321쪽부터는 뭐냐면은 실무 유형별 연습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321쪽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요 321쪽부터는 회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상사라는 회사이고요. 여러분 이미 백데이터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200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코드 3200번이 유형상사입니다. 그래서 유형상사로 한번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그 3일패션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형상사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저 위에 보시면 지금 3일패션이라고 이렇게 회사 이름 보이잖아요. 그 제목 표시줄이에요. 여기가 이 프로그램의 제목 표시줄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의 그 화면 그림이 나오죠. 여기에서 회사 코드 옆에 있는 돋보기 단추를 눌러서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200번 유형상사라는 회사를 여기서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밑에서 다시 로그인 단추 눌러주면은요, 지금 열려있는 메뉴가 모두 닫히고 예 눌러주면 닫히고 새로운 회사로 시작이 됩니다. 위에 회사 이름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실행한 회사가 유형상사인지 알 수가 있죠. 저 위에 있는 회사 3200번 코드도 보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바꾸어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유형상사라는 회사는 신발 도소매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에 유형상사는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제6기 6년째 연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시험에서도 이와 똑같은 유의사항으로 시험을 내고 있으니까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점표 메뉴에 입력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두 번째,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이제 요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타계정 대체거래 정리해 놓은 메모가 있는데 그걸 열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쇄를 좀 해 놓을까요? 타계정 대체거래란 무엇인가? 이것만 먼저 이것만 설명드리고 요 자료는 좀 인쇄해서 나눠 드릴게요. 메모장에서는 글자 색은 못 바꾸죠? 붉은 기울음. 자, 타계정 대체거래라는 것은 이겁니다. 재고자산이라는 건 원래가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런데 판매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지금 그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이잖아요.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 상품을 창립기념일날 선물로 지급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타계정 대체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그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상품이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상품을 팔았을 때는 대변이 상품 매출이었잖아요.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그냥 상품입니다. 그런데 적요를 8번을 꼭 넣어야 돼요. 이 적요 8번을 누락하게 되면은 500만 원이 매출 원가에도 반영이 되고 복리후생비로 이게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에도 포함이 돼가지고 비용이 이중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요 8번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는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메인 매출점표 문제로 시험이 원래는 이 실무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고 관계없는 과세 사업자는 없으니까 밑에 것이 원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시험만 대비한다 그러면은 일반점표 FAT 1급은 일반점표 문제로 나오니까 위에 것도 그래서 알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실제 실무에서는 밑에 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가세 예수금 매입 매출 전표에 분개하는 거니까요. 자, 일단 이거를 좀 인쇄를 좀 해 놓을게요. 네, 맨 앞에 분이 한 분씩 좀 나눠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결색하신 분은 제가 내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계속해 볼게요. 타계정 대체 거래가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립기념일날 신발을 직원들에게 선물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네, 적요 8번을 꼭 넣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금액이 중요한데, 금액을 보면은요, 원가 적용을 했죠. 자, 원가는 500이고 시가는 800이다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도소매업에서 원가는 뭐예요? 매입해온 가격, 신발 공장에서 사온 가격이 바로 원가입니다. 시가는 뭐죠? 우리가 소매하는 가격이 시가죠. 도소매하는 가격이. 그래서 원가는 500이고 시가로는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뭘로 해야 된다?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타계정 대체는 금액을 원가로 한다. 자, 그러면 매출 제가 일반 전표에 넣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 전표에다가 지금 예를 들은 그 거래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월 5일 날 창립기념일이었고,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5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4번 대변에 상품 146번 5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지금은 적요를, 상품의 적요 코드를 요 8번을 안 넣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12월 달로 조회해서 보았을 때 매출 원가를 구하는, 아직은 지금 결산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 대체 분계가 안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결산 때 실제 재고조사한 평가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500만 원어치 선물한 거는 재고에 없겠죠. 재고에 없는 금액을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니까 빼주면 매출 원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도 매출한 걸로 입력이 돼 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는 뭐다? 복리후생비 들어간 거예요. 이 복리후생비. 여기 이 복리후생비 2371만 3200원은 8월 달에 우리가 방금 입력한 8월에 요 복리후생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8월 5일 날 500만 원 여기. 예. 여기 손익계산서에 복리후생비를 더블 클릭하면은 계정별 원장으로 날짜별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단 말이죠.
8월 달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빼주도록 여기서 타계정 대체를 빼주도록 바꿔볼게요.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요. 제가 여기 상품을 저교에다가 8번 넣어보겠습니다. 8번 저교가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저교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가 조회 단추를 다시 눌러봤습니다. 자, 조회를 눌렀어요. 이 자리에서 뭐가 바뀌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는 기초상품 재고액하고 단기상품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는 항목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500만 원이 미리 입력되어 있죠. 이것도 빼주는 항목이거든요. 미리 입력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결산 분개할 때 매출 원가에서 500만 원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에만 포함이 되고 매출 원가에는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무수행 유의사항에서 특별히 2번 이와 같은 유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3번과 4번, 5번은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그런 유의사항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유의사항까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입력한 전표는 지우겠습니다. 8월 5일에 입력한 전표를 실제 필요한 전표가 아니니까 8월 5일에 방금 입력한 전표는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무난하게 수업에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 잘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